네, 지금 5호 태풍 다나스는 지금 대만 동쪽 해상부터 북상을 해서 지금 19일 12시 현재 지금 북위 30도 부근을 넘기 바로 직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부근 바로 앞바다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태풍을 중심으로 이 서쪽에서는 거의 구름대들이 안 보이고요. 오른쪽에서만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신 그 태풍의 우측 반원에서 굉장히 비구름대들이 잘 발달한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 서쪽 지방으로 있는 요 영역대들이 구름대가 하나도 없는 건 이제 북서쪽으로부터 건조한 영역의 공기를 받기 때문에 태풍이 급격하게 약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 태풍은 그래서 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후 이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태풍을 발달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수 온도입니다. 해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 태풍의 주 재료가 되는 이 해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수증기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해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데 지금 이 북위 30도를 기준으로 이 북쪽에 있는 해수 온도가 영상 26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태풍으로 줄 수 있는 주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차단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지속이 되면 앞으로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북상을 하게 되면서 약화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태풍은 앞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바람의 장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변의 바람이 어떻게 부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을 조금 잠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게 우리나라 대기 중충의 바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일본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커다란 원이 있죠. 이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계 방향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왼쪽 경계에 태풍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약화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형성된 바람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은 이 경로에서 점차 제주도 서쪽을 거쳐서 우리나라 남부 내륙을 통과한 후에 이후에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오늘 나간 기상 태풍 정보가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의 변동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압계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풍의 세력이 변하고 세력의 변함에 따라 이제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이 점차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쪽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내륙으로 진입되는 내일 아침 또는 이제 새벽이 되게 되면 태풍은 이후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지형과 맞부딪히는 마찰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태풍이 돌 수 있는 회전력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태풍은 그때부터는 이제 태풍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 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있는 바람장들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약화가 되게 되면 어느 주변 바람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이 비구름대들 또는 태풍에 동반된 수증기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강수 지속 시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강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 나가 있는 비의 양보다 어느 이 남부지방 어느 일정 영역을 중심으로는 비의 강수량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태풍 정보를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가 항상 볼 때 이 태풍의 중심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이 라인 결국 태풍의 중심이 어디를 통과하냐라고 하는 태풍의 중심 경로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파란색 영역입니다. 파란색 영역이 태풍의 바람이 25m/s 이상 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고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태풍의 중심 영역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시면 이 구름은 굉장히 넓은 반경으로 퍼져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접근하기 직전에도 벌써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중심 경로는 사실 태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와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의 영향 반경이 언제부터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는 크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이제 파손이 되거나 그런 날아다니는 시설물에 사람이 다쳐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많은 비로 인한 부분은
물론 무엇보다 침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안 쪽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 상습 침수 구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항상 하수구나 이 배수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를 하고요. 상습 침수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주차 등 태풍이 올 때는 가급적 거기에 이제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